그래서 민규와 지영의 최종 선택은 손실회피와 매몰비용, 그 중간 남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지영이의 플로팅. 우리 마음속엔 데드라인 몬스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한 달 동안 동거와 데이트를 통해 선택을 고민해온 출연자들이 이제 4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이라는 몬스터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숙제를 하나도 안 하다가 4일 남은 상황에서 후딱 해내는 초인적인 힘을 일으키는 몬스터는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쫓아오고 또 몰아쳐서 우리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도록 만들고 우리 내면 바닥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번 14회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지영이의 마음속 변화가 남성 출연진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민규의 마음속 감정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영이가 결혜를 향한 이성적 감정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 민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지속적으로 대시하고 좋아한다고 표현하던 지영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결혜형을 좋아한다면 나는 더 이상 지영이의 사랑을 받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일전에 지민이 민규에게 가졌던 손실회피 감정을 민규도 지영이에게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영이와의 친밀감과 사랑받던 감정에 대한 상실감이 사랑의 감정으로 변한다면 민규의 최종 선택은 혹시 지영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도치 않았겠지만 지영씨가 결혜에 대한 감정이 생긴 것을 알린 것도 일종의 밀당의 기술이 되어버려서 하트 시그널의 인트로 영상대로라면 민규가 지영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개연성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시청자들이 민규를 이해하기 힘들 텐데 어쩌나 우리 욕심쟁이 민규씨. 어쨌거나 난 민규가 이수씨를 뽑을 것 같긴 하지만 민규씨가 지영씨를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분석 들어가 봅니다. 이수에게 확신을 주는 듯한 이야기와 표현으로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이 민규는 이수라고 생각했고, 이번 14회에서도 이수와 또 거리낌 없는 형커 같은 플러팅, 우리의 마지막 드라이브야 라면서 밀당하는 민규는 여유롭고 이수도 웃고 있는 상황과 같이 서로 확신 있는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제스처에 저는 민규의 최종 선택은 이수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리고 민규가 이수를 선택할 것 같은 생각들은 지영이 결혜와 늦게 들어왔을 때 민규에게는 큰 감정의 요동도 없어 보이고, 또한 이미 확정된 커플처럼 보이는 민규와 고민하는 후신 같아 보이는 연애 상담에서도 지영과 지민은 더 이상 민규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연애에서는 다른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들었을 때 또 동조하고 자신도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규의 감정에는 지영에 대한 열망과 감정적 동요는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일전에 이야기했던 손실회피란 감정, 이게 참 묘합니다.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랑의 기술이 일명 밀당의 기술인데요. 나를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지속적으로 구애를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선을 긋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커다랗게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우린 더 큰 상실감을 피하기 위해 그 사람에 대한 열망이 커지게 되는 심리. 민규도 같은 상황인데 이런 감정을 민규도 느끼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감정의 요동침으로 지영이를 선택할 수도 있죠. 여기서 민규의 선택에 관한 또 다른 측면, 즉 제가 지난해 리뷰에서 민규가 지영이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었는데요. 부연 설명을 해보면 우리는 흔히 매몰비용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매몰비용이란 회수할 수 없게 된 비용이고, 이미 발생된 매몰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안 될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매몰비용이 오류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마음 참 착해 등 그 사람이 좋은 이유를 찾아서 헤어지지 못하는 심리라고 할까요? 어쨌든 민규는 데이트 선택의 순간마다 이수씨를 선택했고 많은 시간을 이수와 보냈습니다. 이런 민규의 선택으로 인해 지영은 15회 예고에서도 민규에게 오빠는 나와의 데이트를 신청한 게 이번이 처음이야 라고 말을 하죠. 민규는 자신의 선택으로 이수와 보낸 많은 시간과 감정의 매몰 비용을 뚫고 손실 회피로 인한 지영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회에서 민규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흥미를 조금 잃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규가 이수를 선택해도 지영을 선택해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기 때문이죠. 원래 이 흐름으론 민규가 차라리 이수를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 지영이를 선택한다면 이것은 매몰 비용과 손실회피가 충돌하는 감정의 경계선에 있네요. 여기서 자신의 홈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지영이의 마음을 샀던 결의 전략도 비슷합니다. 좋아하는 이성을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부르거나 찾아오게 하는 전략은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찾아오게 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게 하여서 매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자신의 더 좋은 면을 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협상의 원칙에서 제1번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 또는 이 딜을 위해서 시간을 쓰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성과에 대해 더 갈급하게 되고 데드라인에 맞추어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또 지속적으로 시간과 돈을 쓰고 사랑을 해주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스탠스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비용들은 매몰 비용으로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매달리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일명 짝사랑의 오류죠. 지금 지연이와 후신이도 이런 상황이랄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면 시간과 비용을 나에게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지영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또한 매몰 비용이 작용합니다. 제 14회 리뷰 댓글에 아주 멋진 분석이 올라왔는데요. 지영이의 민규에 대한 애증은 지난 4일로 정리될 정도로 작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민규가 지영이에 대한 확신과 애착을 보여주고 충분히 납득될 만한 고백을 지영이에게 한다면 지영이는 민규 픽이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하는데요. 지영이가 민규에게 쏟은 감정의 시간과 데이트 신청 그리고 술값까지 내주고 여러 사람들에게 민규에 대한 마음이 깊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이런 상황에서 결의의 지속적인 헌신에 흔들렸다고 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민규가 이수를 선택하고 본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나온 거고, 만약 민규가 지영에게 고백을 한다면 지영이도 민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죠. 매몰 비용의 힘이 작용한단 말이죠. 하지만 민규의 잃어버린 타이밍 때문에 지영이가 민규에 대한 신뢰를 잃고 또 사랑의 확증으로 인해서 진심을 전달한 결의 세로토닌적 행복감을 뛰어넘을 만큼의 도파민이 필요하긴 합니다. 결국 만약 민규가 지영에게 진실된 고백을 한다면 도파민과 또 세로토닌의 싸움이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흔들리는 지영이가 매몰 비용으로 가득 찬 지영과 후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고 더 매달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원망과 함께 또 그녀를 탓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이 더할 수 없었던 노력에 대해서만 아쉬워하는 아주 멋진 남자들 같아 보이네요. 최근 민규가 지영이를 회피하던 이유가 모든 남자에게 여지를 주는 지영이의 어정관리 때문이고 또 민규 지영의 최종 커플을 끝까지 기대하게 만드는 제작진의 의도된 편집으로 또 하트 시그널의 재미와 또 흥미가 조금 떨어뜨려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러브라인 추리게임 하트 시그널이고 만약 모든 출연자가 원픽으로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 추리라는 이 프로그램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금 억지스러운 편집도 또 이해가 되긴 하네요. 또한 민규와 지영이처럼 출연진의 선택에 대한 여지는 제작진의 권유와 또 출연자 행동 수칙 등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지영씨는 제가 보기엔 참으로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회에서라면 웬만한 남성들도 지영씨에게 아주 대차게 거절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자존감 높은 여성들이 자신감도 높고 또 그 자신감으로 남성에게 먼저 좋아한다고 잘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칼같이 선을 긋기도 하고요. 다만 여기는 하트 시그널이니 지영씨가 그렇게 하는 것은 금지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성들이 지영씨와 함께 있으면 자기 자신이 멋진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지영씨는 서비스업 또 그 중에서도 탑인 항공업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남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화법이 아주 최적화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남성들이 원하는 감정적 플러팅은 사실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심리입니다. 의외로 남성들은 칭찬에 굉장히 약하죠. 물론 상대가 이성적으로 끌린다는 전제이긴 하지만 이런 지영의 유혹의 기술을 배워보면은
먼저 그녀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을 잘해줍니다. 정말 진짜 이런 얘기를 잘하죠. 두 번째로는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알아주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합니다. 예를 들면 결혜에게 챔피언이잖아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지원에게는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또 선택권을 줍니다. 또 본인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해주죠. 너의 선택에 대해 감사하다, 고맙다의 표현이 많죠. 또 부정적인 사건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지영씨는 정말 화술의 달인처럼 인간적으로도 성숙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화법을 구사하죠. 하트 시그널에서는 모두가 연애의 대상이니까 충분히 어장관리녀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사실 어장이라는 것은 지영씨가 그냥 웃어만 줘도 남자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그녀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나를 위해 시간과 돈,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쓰느냐, 이걸로 판단을 해야 하고, 남자들도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대시하는 그런 매몰 비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긴 하고요. 현실에서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여지를 주는 지영씨라면 사실 문제가 있겠지만, 하트 시그널에서는 지영의 노력이 정말 가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엾은 지영과 민규, 이렇게 제작진에 시달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번 마지막 회를 같이 보시는 거로 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